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 비전 오브젝트 디텍션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인 FASTER RCNN이 소개된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논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FASTER RCNN은 Toward Real-Time Object Detection, 오브젝트 디텍션의 실시간 성능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with Region Proposal Network, Region Proposal Network라는 것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와 오브젝트 디텍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FASTER RCNN의 기반 모델이 되는 RCNN, SPPNet, FASTER RCNN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핵심 위주로 리뷰한 뒤 FASTER RCNN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한 개의 객체를 대상으로 하냐, 여러 개의 객체를 대상으로 하냐로 구분이 되고요. 싱글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손흥민인지 아닌지 이미지 한 장당 한 가지 라벨 값이 나오는 기법이고 저번에 리뷰했었던 알렉스넷이나 VGG, 레스넷, 댄스넷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은 이 사람이 그래서 손흥민인데 이미지에서 손흥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네모 박스를 쳐주는 좌표까지 찾아주는 것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리뷰할 디텍션은 이 사진에서 이 파란색이 해리케인, 빨간색이 손흥민, 보라색이 가레스 베일이라고 여러 라벨 값을 인퍼런스함과 동시에 바운딩 박스까지 쳐주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테이션은 좀 더 나아가서 디텍션에서 그렸던 바운딩 박스가 아닌 실제 경계선을 찾아주는 기법으로서 가장 고난도의 분야가 되겠으며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의료 분야 등의 여러 실생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들입니다.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 개념을 잡았으니 디텍션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 지표인 MAP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기반 머신러닝에서 자주 접하는 컨퓨전 매트릭스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측 클래스와 실제 클래스에 따라서 TP, FN, FP, TN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TP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도 true, 예측도 positive인 경우로서 디텍션 분야에서는 객체를 제대로 함재한 것으로 보면 되고 FP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은 negative이나 positive로 예측한 것으로서 객체가 아닌데 객체인 것으로 잘못 함재한 경우 FN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이 positive이나 예측은 negative로 한 경우로서 객체이나 객체인 것을 탐지하지 못한 경우 TN 같은 경우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모두 네거티브인 경우로서 객체가 아닌 배경이므로 MAP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디텍션에서는 평가지표 MAP가 활용하는 값들은 프리시전과 리콜 값입니다.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한 것들 중에 실제로 객체인 것들의 비율이고 리콜은 실제 진짜 객체들 중에서 디텍션을 성공한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바운딩 박스를 친 것들 중에서 객체에 제대로 친 비율이 프리시전이고 실제 객체들 중에서 바운딩 박스를 친 객체들의 비율이 리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시전과 리콜 둘 다 디텍션에서는 중요한 성능 지수인데 아쉽게도 이 둘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프리시전이 높아지면 리콜이 작아지고 리콜이 높아지면 프리시전이 작아지는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이 그래프로 나타난 게 우측에서 보시는 PR 커브, PR 그래프,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입니다. 그냥 모델 한 개만 분석한다고 하면 PR 그래프를 보면 정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델별 성능 비교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나온 개념은 머신러닝에서 F1 스코어와 유사한 AP 스코어,
AP Average Precision이고 이는 PI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뜻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AP 값들은 이미지 클래스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더한 뒤 클래스의 개수로 나눈 값이 Mean Average Precision MAP가 되고 이게 디텍션 모델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낮은 수준의 디텍션 기법들이 있었으나 저번에 리뷰했었던 알렉스넷이라는 GPU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CNN 모델이 발표되면서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반 여러 모델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원스테이지 디텍터, 투스테이지 디텍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을 구분하는 원스테이지 기법과 투스테이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객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이미지에서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 알아야 이게 해리케인인지 손흥민인지 가레스 베일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에서 객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Region of Interest ROI라고 하는데 이 영역을 모델단에서 사전에 추천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1스테이지, 2스테이지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스테이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백본 모델을 거친 다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합니다. 당연히 ROI를 먼저 찾아주는 부분이 없으므로 연산량이 더 적어서 속도가 빠르겠죠. 하지만 그만큼 MAP가 낮은 단점이 수반됩니다. 2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백본 모델을 거쳐 다음 사전에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ROI를 추천해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객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수행하므로 당연히 MAP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연산량이 늘어나서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디텍션 발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YOLO, SSD, 레티나넷 같은 원스테이지 디텍션이 있고요. 그 다음 2014년도를 시작으로 RCNN, 2015년 SPP는 2015년도 Faster RCNN, Faster RCNN 등이 있습니다. 먼저 RCNN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Selective Search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lective Search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객체들이 있을 만한 영역을 검색하고 찾아주는 기법으로서 컬러, 텍스처, 사이즈, 쉐입 등에 따라서 영역의 유사도를 계층적으로 그룹핑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버 세그먼테이션을 통해서 픽셀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 유사도를 비교하면서 그룹핑하여 좁혀나가 객체들이 있을 위치를 이렇게 찾아내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RCNN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전에 기반한 CNN으로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2000번의 리전 프로포절,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리전 프로포절을 수행한 뒤 포함하는 리전들을 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와핑을 적용해 줍니다. 그 후에 CNN 네트워크를 지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SVM을 통해서 분류를 수행합니다. RCNN은 CNN 백본 모델과 리전 프로포저를 처음 적용하여 MAP를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 의의가 있으나 한 개의 이미지당 뽑아낸 2000개의 리전에 대해서 각각 CNN 백본 모델을 연산시켜야 했기에 인퍼런스 속도가 GPU를 활용하더라도 10초 이상 걸리는 치명적인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SPP넷입니다. Spatial Pyramid Pooling 을 적용한 네트워크로서 기존 RCNN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였습니다.
RCNN의 첫 번째 단점으로 RCNN은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셀렉티브 서치로 뽑아낸 리전들을 와핑하여서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셀렉티브 서치로 뽑아낸 2000개의 리전에 대해서 각각 CNN 네트워크를 적용하다 보니 CNN 연산을 2000번 수행하여 수행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파셜 피라미드를 적용한 SPP 레이어를 통해 해결했는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 통일을 위해서 크롭이나 와핑을 적용해주고 나서 CNN을 적용해주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크롭을 수행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앞뒤가 잘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와핑을 하게 되면 길쭉한 등대가 뚱뚱해지는 정보의 손실이나 변화가 생기겠죠. 하지만 SPP넷에서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바로 한번 적용하고 나온 피처맵에 대해서 SPP 레이어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하게 됩니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란 CNN에서 출력된 임의의 크기의 피처맵에 대해서 사전 정의된 크기로 풀링하면서 플래튼하여서 동일한 사이즈의 벡터로 변환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4x4 크기 하나, 2x2 크기 하나, 1x1 크기 하나, 총 21개의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백오프 비주얼 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P에서 사용되는 백오프 월드를 변형 적용한 개념으로서 백오프 월드에서 단어 집합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것과 비슷하게 여성 사진, 자전거 사진, 바이올린 사진에서 일정 단위로 잘라서 히스토그래마 시켰을 때 자전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안장과 바퀴 부분을 나타내는 이미지 영역이 높으므로 이 사진은 자전거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오프 비주얼 월드에서는 CNN처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이 무시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컴퓨터에게 주어줬을 때 사람 사진이 작고 숲 사진이 크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객체가 무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SPP넷은 동일한 이미지의 분할 분면을 사전에 지정한 개수대로 조정해가면서 풀링하여 특징을 뽑아내고 이를 합쳐서 벡터화 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레벨 0에서는 글로벌한 특징을 뽑고 분할을 많이 할수록 점점 로컬 특징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써 SPP넷은 공간적 특성을 뽑아내는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RCNN과 SPP넷의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RCNN 같은 경우는 인풋 이미지에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뽑아낸 2000개의 리전에 대해서 각각 CNN을 적용하였으나 SPP넷에서는 인풋 이미지에 CNN을 우선 한 번만 적용한 뒤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픽처맵에서 리전을 뽑아낸 뒤 SPP 레이어를 통해서 조정해주는 구조가 되겠으며 이를 통해 SPP넷은 RCNN에 비해 인퍼런스 속도를 24배에서 102배까지 빠르게 높였습니다. 다음은 Fast RCNN입니다. RCNN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Fast RCNN이고요. 구조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하나는 CNN 백본 모델로 하나는 리전 프로포저, 셀렉티브 서치로 들어가게 되고 셀렉티브 서치로 들어간 방향은 리전 프로포저를 수행한 다음 CNN 백본 모델을 거친 피처맵에 여기서 추출된 리전들이 프로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핑된 리전들은 ROI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일정한 사이즈로 통일되고
소프트맥스를 활용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FastRCNN은 이전 모델이었던 SPP 넷보다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SPP 레이어를 ROI 풀링 레이어로 바꿔줬는데요. 이를 통해서 MAP를 약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ROI 풀링이란 SPP 레이어와는 일정한 크기로 풀링하여 사이즈를 통일시킨다는 점이 유사하나 피라미드 형식으로 여러 개를 쌓는 게 아니고 7x7로 고정된 결과값을 만들어 놓고 한 번만 풀링하여 7x7 크기에 맞춰 값을 채우는 식으로 수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8x4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 중에 2x2 총 4개의 벡터를 뽑아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4등분하여 파랑, 노랑, 빨강, 초록 이렇게 4가지 분면으로 나누고 이 파란 분면에서 가장 큰 값 29, 노란 분면에서 가장 큰 값 31, 빨간 분면에서 가장 큰 값 30, 초록 분면에서 가장 큰 값 28을 뽑아서 매핑하는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SVM이 아닌 소프트맥스를 적용함에 따라서 SVM 수행 시 필요했던 디스크 스토리지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소프트맥스와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리그레션의 로스 함수를 합친 멀티태스크 로스 함수를 적용하여서 리전 프로포저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FastRCNN의 근간을 두고 있는 모델들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FastRC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stRCNN은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FastRCNN까지 사용하였던 리전 프로포저 기법이었던 Selective Search를 RPN이라는 네트워크로 대체하였고 두 번째로는 RPN의 Anchor Box라는 특징을 탐지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FastRCNN의 아키텍처를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FastRCNN은 리전 프로포저 같은 경우에는 RPN이 수행을 하고 RPN에서 탐지한 리전들을 바탕으로 FastRCNN에서 사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여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보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백본 모델로 학습을 하고 피처맵이 출력이 되면 그 피처맵이 RPN으로도 들어가고 RPN을 거치지 않는 방향으로도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RCNN, SPPnet, FastRCNN에서 사용되었던 Selective Search가 Region Proposer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그 기능을 RPN이 대체를 하게 되고요. RPNet에서는 인풋받은 피처맵을 다시 3x3 컨볼루션을 수행하여 특징을 더 추출한 다음 앵커 박스라는 것을 적용해주고 1x1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맵의 크기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때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게 객체인지 아닌지, 배경인지, 객체인지 이렇게 바이너리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윗부분에서는 두 개의 채널로 바꿔주고요. 밑에서는 바운딩 박스에 좌표 4개를 뽑아내야 되므로 4개의 채널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인지 아닌지와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뽑아낸 값을 이전 피처 맵에 FastRCNN에서 활용했던 ROI 풀링을 적용하여 객체가 있을 만한 리전들을 뽑아주고 그것들을 FastRCNN에서 활용했던 구조 그대로 소프트맥스와 리그레션으로 객체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설명이 다소 장황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astRCNN 구조에서 Selective Search 대신 딥러닝 기반 RCN을 적용해서 리전 프로포저까지 전체 과정을 백프로포게이션을 가능하게 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PN에서는 앵커 박스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리전을 뽑아내는데요. 객체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 길쭉한지, 뚱뚱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크기와 비율의 박스를 적용하여 여러 크기와 비율의 객체를 탐지하는 데 기여를 해줍니다. 논문에서는 총 128, 256, 512 스케일, 1대1, 1대2, 2대1 레이쇼까지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적용하였으며 이 9개의 앵커 박스는 인풋으로 받은 피처맵의 그리드 셀마다 적용하여 슬라이딩하는 순으로 수행이 됩니다. 피처맵의 모든 그리드 셀마다 9개의 앵커 박스가 적용되므로 이거를 순서대로 슬라이딩 적용을 하게 되면 빨간색 그라데이션처럼 연산이 수행이 되고요. 피처맵의 크기의 앵커 박스를 곱한 H 곱하기 W 곱하기 K, K는 9죠. 이렇게 높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9개만큼의 앵커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하여 그라운드 트루스와 교집합 비율을 나타내는 IOU가 0.7 이상의 경우에는 객체로 인식하고 0.3 이하는 배경으로 인식을 하게끔 학습을 하였으며 0.3에서 0.7 사이의 값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박스 개념을 설명드렸으니 RPN Region Proposal Network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풋 이미지를 컨버전 레이어를 거치고 나온 피처맵에 리전 프로포저를 수행하는 부분 RPN으로도 들어가고 리전 프로포저 수행하는 RPN에 거치지 않고도 하나 들어가서 RPN에서 추천 리전들을 뽑아준 다음 그거를 ROI 풀링하여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RPN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앵커 박스를 간단하게 나타낸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그리드 셀마다 하나, 둘, 세 개 점점 하나씩 슬라이딩 하면서 적용하여 앵커 박스를 적용해 주는 거고 또 그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리그레이션 레이어로 각각 나뉘어 들어가면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는 바이너리한 값, 배경이냐 객체이냐 이 두 가지 값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EK scores라고 표현이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는 오브젝트니스 스코어이라고 해서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인지 나눠주는 스코어 값을 뽑아내게 되고요. 리그레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운디 박스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박스 좌표, 4개의 좌표 그렇기 때문에 4K 그 4를 곱한 그 좌표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또한 RPN은 GPU를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기존 CPU만 활용 가능하였던 셀렉티브 서치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딥러닝 기반 네트워크이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리전 프로포절 부분까지 엔드-투-엔드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체 과정을 백프로퍼게이션을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모델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다시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모델 RCNN은 인풋 이미지에서 바로 2000개의 셀렉티브 서치를 적용하고 CNN 연산을 총 2000번 수행하였으며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미지를 마핑하여 크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적용하였고 딥러닝 기반 모델로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모델 SPPNet은 RCNN에서 이미지를 마핑하면서 손실되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SPP 레이어라는 사전 정의한 벡터 크기에 맞춰 풀링하는 레이어를 추가하여 임의의 인풋 사이즈에서 바로 연산이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CNN을 처음 인풋 이미지에 한 번만 적용함으로써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Fast RCNN 같은 경우는 RCNN의 저자가 발표한 후속 모델로서 SVM으로 수행하던 클래시피케이션을 소프트맥스로 대체하였고 ROI 풀링이라는 사전 정의한 크기로 풀링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맥스 적용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리그레션의 손실 함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멀티태스크 로스 함수를 적용함에 따라서 이전 프로포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백프로퍼게이션을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Faster RCNN은 Fast RCNN까지 활용하였던 Selective Search를 딥러닝 기반 에커박스를 통한 RPN을 적용함으로써 리전 프로포저까지 모든 단계를 딥러닝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RCNN, SPPnet, Fast RCNN, Faster RCNN에 대해서 논문 리뷰를 드렸습니다.